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례중심 기업회생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실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론이지만 제6절 사례기업의 현황, 추상적인 이론보다 사례를 통하여 기업가치평가, 채권신고 및 조사, 회생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하며 법인인 X기술 주식회사를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박 원장을 중심으로, 이건 이제 일반회생이죠. 기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조업체입니다. 땡땡 기술 주식회사. 실제 아마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요, 상호, 소재지, 목적 사업 등 상호, X기술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서초동 쓰고요. 관리인. 관리인은 김 대표. 목적 사업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업, 전자기기 도소매 수출업, 뭐 이런 겁니다. 설립 연원일 쓰고요. 2007년 5월 31일.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조사 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현황. 발행 예정 주식이 총수. 이거는 이제 등기부에 기재돼 있죠. 1000만 주. 한 주의 액면금액 금 500만 원. 발행 한 주식, 실제 발행한 주식은 188만 5,700주. 보통주. 자본금은 500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9억 4,200입니다. 주주 현황을 쭉 써줍니다. 김 대표 51만 주, 51만 주, 지분율 27.05%, 이이사 19만 주, 10.08%, 박이사 19만 주 10.8%, 이땡땡 8.02, 뭐 이렇게 쭉 써줍니다. 그래서 합계 총 100%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전환사채라는 거는, 사채에서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6억입니다. 금액 1억 원권 1종 16매, 납입금액, 액면금 전액, 전환조건. 권면금액이 100%, 최초 전환가액 7,487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이네요. 그렇죠? 사채에서, 이제 회사채에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영식 보통주 21만 3천주. 전환 기간도 이렇게 씁니다. 2012년 4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컨버터블 본드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CB죠. CB. 컨버터블 본드. 주요 연학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어떤 발전 과정, 성립부터 성장 과정, 그걸 쭉 씁니다. 조직 및 현황,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작성해 주면 좋죠. 이런 식으로. 뭐 파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뭐 파산하고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구직, 영업관리직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임원, 임직원, 직원, 노조 유무 보통 이제 설립되어 있지 않죠. 재무 현황이 가장 중요하죠. 손익 현황, 채무자의 최근 5개년의 매출액 등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만약에 2011년부터 12, 13, 14, 15, 16년도까지 쭉 씁니다. 매출액 쓰고요. 19억, 나중에 23억. 그렇죠? 매출액은 쭉 증가하죠. 어? 100억까지. 그렇죠? 근데 이때 100억이었는데 23억으로 확 줄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죠. 88억에서 160억까지 갔었는데 쭉 성장하다가 106억, 88억, 106억, 23억으로 줄입니다.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 나오고요. 매출 총손익, 판관비, 판매관리비죠. 영업손익, 영업손실, 가로 열는 건 이제 손실입니다. 영업외 수익, 여기서 가로 열고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나타내죠.
법인세, 당기 순손익 마이너스 3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31억입니다. 손익이 매출원가율, 판관이율, 영업이율. 이건 이제 다 이 회사의 어떤 재무 현황 보고 2014년까지 매출액은 설립 초기 연구개발로 제품화에 성공한 CCD 카메라용 ISP 제품으로 급격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보안 카메라 시장이 CCD 카메라에서 CIS 카메라로 변화합니다. 뭔가 시장에서 변화했죠. 무슨 뭐 대외적 환경, 국내의 어떤 경제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에 변했는데 여기 이제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채무자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제품 품질 문제로 반품이 발생하는 데 영향으로 2016년 9개월간의 매출액이 뭐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아까 나오죠. 23억 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5분의 1 토막 났다 그랬죠. 100매덕에서 23억으로 4분의 1 내지 5분의 1 토막 난 거죠. 채무자에서의 매출 원가율은 CCD 카메라용 매출만이 발생한 2012년부터 2014년가 51.7%, 61.2, 57.9%로 높은 이익률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표를 설명해 준 겁니다. 2015년 4월부터 생산한 CIS 카메라용 제품이 불량 및 생산 수율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부터 원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회사의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 분석이죠. 채무자 회사는 페블리스 회사의 뭐죠? 파블레스인가요? 파블레스 회사의 수익성 회사의 특성상 꾸준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로서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여 경상 연구 개발비 및 무형자산 개발비로 대체된 금액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이게 자산이죠, 사실은. 바이오 회사가 대부분 이렇다 그러죠. 바이오 회사. 뭐 수천억 연구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될 것 같지만 자산으로 잡힙니다. 회계상은. 2016년에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매출이 급감하면 방법이 없죠. 매출이 5분의 1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무슨 뭐 비용도 5분의 1로 줄진 않죠. 이익률 저하로 인하여 회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되게 비경직성이죠. 줄일 수가 없죠, 인건비는. 경직적이라 그러죠, 이거를. 고정비를 충당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신제품이 불량으로 인하여 땡땡 산업개발을 통하여 홍콩 자회사에 매출한 제품이 반품으로 홍콩 자회사 매입 채무를 대입연장한 금액이 무려 비용으로 12억 원이 발생하는 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기업 회계 기준, 그죠? 기업 회계 기준이요. 에 따라 2월 결손금 및 2월 세액공제가 향후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반영한 이연 법인세 회계를 종용함에 따라 법인세액이 계상되었다. 채무자에서의 과거 매출액은 설립 이후 CCD 카메라용 ISP를 개발 판매하여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중국 시장 진입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4년부터 뭔가 바뀐 거죠. 시장의 방식이. 뭐 요즘 우리가 예전에 카메라만 보더라도 그쵸? 카메라 누가 잘 안 쓰죠. 그 카메라는 다 없어졌죠. 디지털 카메라는 다 없어졌죠. 시장에서. 휴대폰으로 대체돼서. 뭐 전문가용 카메라라든가 뭐 DSLR인가요?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CCD 방식에서 이건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회사에서 어떤 분석 방안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중국 시장이 축소로 전체 매출이 감소되었다. 채무자 회사도 (2014년부터) CCD 방식의 카메라가 CIS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중국 시장이 축소로 전체 매출액이 감소되었다. 채무자 회사도 CCD 카메라에서 CIS 카메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3년부터 CIS 솔루션 센서 플러스 ISP를 주식회사 제일테크와 공동 개발하여 2015년 4월에 제품을 출시하여
기존의 CCD 매출액 34억에 더하여 106억 원이 매출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제일테크와 공동 개발한 CIS용 제품이 주식회사 제일테크의 공정 문제로 인한 불량으로 중국 구입 업체 등으로부터 클레임 등으로 제품 판매가 중단돼 2016년 9월까지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클레임 한번 걸리면 끝장납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운영하신 분이 파산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클레임이 가끔 있습니다. 뭐 해외 클레임, 국내 클레임. 클레임 한번 걸려버리면 끝장이죠. 그게 뭐 더군다나 수십억이 이르면은 망하는 겁니다. 자산부채 현황, 채무자의 최근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건 이제 그쵸, 재무제표에 다 나옵니다. 2011년 이건 뭐 X는 11년이라고 합시다. 11년부터 16년까지 그 재무제표에 있는 게 뭐 그대로 나오죠. 파산에서도 뭐 법인 파산에서 이거 그대로 쓰죠. 자산, 유동자산 쭉 씁니다.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거는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죠. 보통 파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수금, 단기대여금, 과제예치금, 부가세 대급금. 뭐 용어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여러 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미수 법인세 환급액, 이연 법인세 자산, 기타 유동자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그럼 이제 앞에는 유동자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장기성 예금,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게 이제 연구개발비라 그랬죠. 연구개발비 23억입니다. 이게 자산으로 잡혀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3억이죠.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79억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입니다.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못 준 돈이죠. 그 다음에 예수금, 뭐 예수금이라는 게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죠. 나중에 전환을 청구한 찝이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것도 부채에 잡힙니다. 기타 유동부채, 또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자산, 장기미지급금, 국고보조금, 주임 종장기 차입금. 그래서 부채 총액이 98억입니다. 아까 자산 총액가 70몇 억이었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79억. 자산이 79억, 부채는 98억입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98억이니까 이제 파산 원인이 존재하죠. 아니면 파산할 염려가 있죠. 이럴 때 이제 다만 이제 공인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 환경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시장 전망이라든가 뭐 경제 전망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 회사가 전망이 좋아서 향후에 어떤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그거를 10년 아니면 뭐 5년 목표로 해서 부채를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이게 계속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이제 회생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여전히 뭐 클레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도저히 매출이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거는 뭐 워낙 상대적이라서 회계사, 회계법인의 어떤 평가가 회계는 회계법인이 전문가죠. 자본인형은 자본조정, 근데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비전을 쓰는 거죠. 향후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이걸로 이제 법원을 설득하는 거죠.
채무자가 속한 산업이 개요. 산업의 특성. CCTV란 이게 CCTV였잖아요. 클로즈 서킷 텔레비전의 약어로서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수신자에게 전달하며 주로 유선에 의한 영상 정보의 송수신 및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1997년 이후 영상 보안기기 디지털화를 이룬 DVR의 개발로 인해 과거 산업의 발전에 따른 보안의 필요성 증가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오던 아날로그 CCTV 시스템은 DVR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IP 카메라의 발전은 기존의 제한된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영상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공간 제약이 전혀 없는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용 DVR 장치의 기능을 PC로 옮겨놓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러한 영상 보안 산업에 속한 영상 처리 핵심 반도체를 제공하는 팹리스 업체다. 이게 아까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영상 보안 시장에선 아직까지 저해상 아날로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고화질에 대한 니즈가 이게 수요죠. 수요 증가, 디스플레이 장치 발전 등으로 인해 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 HD CCTV 카메라, IP 카메라 등의 시장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고 감시 카메라나 DVR에서 처리하는 이미지 크기가 늘어나면서 영상 처리 프로세스 역시 고해상도 처리 기술과 높은 집적화 수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에 대한 니즈와 동시에 다양한 기능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는 바 야간 및 안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식별 가능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군대에서 쓰죠. 요즘 DMZ에서도 뭐 아니면 야간 투시경 그렇죠? 이거 군대에서도 쓰고 있다고 했죠. 요즘 감시 카메라로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 탐지, 추적 등의 인텔리전트 기능, 빅데이터화 되어 있는 영상 정보에서 다양한 고객의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 분석 기술 등도 점차 요구되고 있다. 뭐 의료 영역에서 쓸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런 뭐죠? 그 내시경 같은 거 그렇죠? 과거 CCTV 카메라는 산업용 시장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차량용 블랙박스 그렇죠? 전면 후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그렇죠? 후방 카메라, 도어폰, 로봇, 홈 시큐리티 등으로 이게 이제 집안 보안 산업이죠. 안전 산업용을 넘어서 소비재화가 되고 있죠. 기존의 산업용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역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응용 기술 능력을 가진 회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의 성장성, 비전에 대해서 쓰는 거죠. 국내의 경우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등으로 국내에서 CCTV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죠. 이 CCTV 제가 이제 어디 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인데 거기서 이제 몇 달 한 두세 달마다 이제 경미범죄 어디 지역에 보면 CCTV 뭐 이런 CCTV에 대해로 수사를 해서 이런 그 은행 뭐 타인이 놓고 간 카드로 현금하거나 아니면 뭐 옷가게에서 그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있죠. 옷 같은 거 슬쩍슬쩍 거의 100% 잡더라고요. 물론 안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뭐 동선 추적해 갖고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거의 뭐 대부분 다 초범이고 뭐 안 잡힐 줄 알고 이제 안심하고 하는 범죄예요. 대부분 망신당하고 그렇죠. 상당히 기술이 발전한 것 같아요. 경찰관 분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경찰관들이 또 이런 추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이 상당해서 뭐 엄청나다는 겁니다. 범죄에도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범죄 대처에도. 국내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CCTV 설치 등이 법제화되어가는 등 CCTV는 사회 간접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CCTV가 없는 데가 없죠. 온 동네마다 그렇죠. 아마 요즘은 뭐 누구 뭐 훔치거나 노출돼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100% 잡힌다고 보여야죠. 보안업체는 물론 통신업체까지 시장에 진입하므로 영상보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도 국가 기관 시설을 자립한 영국처럼 선진국 사회로 진입할수록 영산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의 위험이나 사회 안정망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 시장이 성장폭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홈 시큐리티,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등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면서 CCTV, DVR 시스템 및 IP 카메라 등의 보안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HD급 이상의 고화질 CCTV에 대한 대체 수요 역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IMS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영상 보안 시장은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IP 카메라는 23% 넘게 고속 성장하고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 등의 시장 역시 이를 상회하는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 변동의 특성, 채무자회사의 제품이 공급되는 영상 보안 시장은 현재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보다는 산업기업, 관공서 등을 그 수요처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보다는 장기 변동에 덜 민감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 산업용 보안 제품 시장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도 지속적인 증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정용 보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 일반 소비자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각종 범죄 증가, 독신자나 노년층의 증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 보안의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재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전망, 특성 이런 걸 이제 써주는 거죠. 또 있군요, 밑에야. 그렇죠. 채무자 사업에 대한 설명. 채무자회사의 사업 현황. 채무자회사는 2000 몇 년 5월에 보안 카메라용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초동 어디에 임대하여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서초구 땡땡 빌딩에 본사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홍콩의 엑스 아시아 퍼시펙 리미티드라는 100%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보안 카메라 반도체, ISP, 이미지 센서 영상 처리, CMOS 이미지 센서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 시장은 이미지 센서 유형에 따라 CCD 카메라와 CIS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시장의 어떤 두 가지 제품의 형태, 이건 뭐 사실 기술적인 거니까 뭐 읽어도 다만 이제 어떤 현황을 그대로 기술적으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향후 시장의 전망 및 채무자회사의 대응 방안. 전술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채무자회사도 땡땡땡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자금 문제로 사업 파트너를 수배 중에 있으며 신제품 개발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양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파트너와 공동 개발 및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업체가 있으나 계약이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계약은 개시 결정 이후 법원이 허가를 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사 보유 주요 기술 현황, 이건 이제 특허 같은 거를 써야 되는, 여기서 이제 뭐 기업의 어떤 비밀 보호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파탄의 원인도 써줘야죠. 어떤 원인, 뭐 채무자회사는 이미 아까 얘기했죠. 100억 달성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있는데 보안 카메라 시장의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그렇죠? CCD, CIS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뭐 거기에 처리를 대응을 잘못했다.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시장에서 클레임 걸리고 뭐 그렇죠? 신규 시장 대응을 위해 개발한 CIS 방식 이미지 센서의 불량, 그렇죠? 뭐 이런 걸 개발했는데 제일테크하고 공동으로 아까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걸 솔직하게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이건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정상적인 제품 매출이 되지 않고 매출액 23억으로 100몇 억에서 그쵸 떨어진 그 원인을 이제 자세하게 써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권 감률이 인한 유동성 위기,
기업이 어떤 뭐 대금을 하면 망할 수가 있죠.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납품된 제품 하자로 인하여 매출이 어진 상황에서 제일테크는 기존에 생산된 제품이 납품을 강요하고 불량 제품인 80만 부를 납품받았으나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불량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와 추가로 주식회사 제일테크로부터 납품된 재고가 해외 자회사 보관물을 포함해 총 17억 원에 담에 따라 주요 매입거래처인 제일테크에 대한 납품 대금이 결제가 지연되었고, 매입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제일테크는 채무자회사의 주요 은행 계좌와 임차보증금, 매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행함으로써 채무자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다가 이제 골자죠. 네.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회사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파산처럼 제가 파산은 여러 개 올려놨죠. 회생은 이제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윤 변호사님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제 기술기업 한 주식회사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생 개시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개시 신청서에 나오는 기본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체 X기술 주식회사의 실제 회생 개시 신청서를 윤 변호사님이 이제 적시한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일반 회생, 개인이죠. 일반 회생의 의사, 치과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간단한데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